그 3기 신도시 생기면 일산이 막 비어 나갈 거다, 다 옮겨갈 거다. 그럼 투자로서 일산 신도시가 올라갈 거냐? 1기 신도시요. 1기 신도시는 네. 5군데가 있어요. 1기 신도시가 89년도에 저는 이게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야 어디가 오른 데가 아니라 89년도에 노태우 정권에서 주택 부족을 이유로 됐죠. 그 김영삼 정부에서 지으면서 들어왔고 1기 신도시가 기록이 있어요. 3년이가 4년 만에 완성했을 거예요. 89년도에 발표를 하고 92년도 말에 입주 시작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택이 지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포크레인 기사, 이 공사 하시는 전문 분들이 그때 당시에 뭐 변호사, 의사, 사업하시는 분들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있으면 돈 번다는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왜? 집을 말도 안 되게 많이 지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나온 거예요. 포크레인 기사, 뭐 레미콘 기사 전부 다 그때 돈 많이 버셨어요. 그 정도였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게 보상 없어요. 그냥 강제 수용해서 때려 짓는 거예요. 강제 수용해서 시키라면 시키는 대로 짓는 거예요. 그때 지정된 데가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군데. 이렇게 5군데가 있고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분당이요. 분당은 고민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 신도시 5군데 중에서 녹지가 제일 많은 곳, 주거적으로 녹지가 많아서 쾌적한 곳은 일산과 분당이에요. 여러분 1기 신도시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편하냐면은 1기 신도시를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시는 데가 있는데 부동산은 사람을 믿으시면 돼요. 어디가 좋아요? 비싼 데가 좋은 거예요. 속물이라고요? 아니에요. 벤츠가 왜 현대차보다 비싸요? 뭐 과학적 근거를 대야 돼요? 우리가 사잖아요. 비싼 데 팔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분당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일산이랑 분당이랑 녹지가 높은데 왜 분당이 더 비싸냐? 그럼 다 5개의 신도시를 비교해보겠어.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일산을 비교해보면은 대중교통은 다 있어요. 어차피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킨 거니까 대중교통은 처음에 다 놔줬단 말이에요. 다 있죠. 일산 3호선 대표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평촌 4호선, 삼본 4호선, 분당은 이제 분당선도 있었고 신분당선도 있죠. 중동은 7호선 있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일자리요. 일자리를 갖고 있는 데가 분당이랑 평촌, 삼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분당이랑 비할 건 아니에요. 분당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인구수보다 일자리 수가 많을걸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초록색 기업 네이버 본사 어디 있나요? 분당에 있잖아요. 정대동 쪽에 앞에. 우리 다 그쪽에 그 큰 기업이 있으면 야 그거 있으면 뭐가 아니라 걔네한테 하청을 받고 싶은 업체가 쩌르륵 들어와요. 옛날에 강남에 테헤란로가 왜 생겼는데요? 뭐 인텔이나 IBM 같이 그 당시에 이제 공업사회에서 IT 사업으로 넘어갈 때 최고의 굴지의 대기업이 테헤란로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걔네랑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본사가 옆으로 쫙 들어온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쫙 줄 서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이 제일 잘 나가는 건데 그럼 고민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일산이나 아니면 뭐 삼본, 평촌, 중동 다 고민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자꾸 3기 신도시 발표났으니까 뭐 일산 끝났다, 뭐 더 먼 지역은 끝났다 이러시는데 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보금자리예요. 그리고 일산 가보셨어요? 살기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요. 좋아합니다. 거주할 의도 완전 있어요. 저 지금 여기 별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전 쾌적하고 이런 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돈이 도는 곳은 따로 있겠지만 일산이 아무리 거리가 있고 중간에 또 뭐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죠. 뭐 순서대로 지축, 삼송, 원흥, 뭐 옆에 향동 계속 들어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일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일단 본인만의 학군도 갖고 있고 상권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호수공원은 어디서 지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호수공원 다 다녀봤거든요. 정말 전국에 있는 거 다 다녀봤는데 왜 가보셨습니까? 저는 좋아해요. 가보는 거. 혼자 가셨습니까? 네. 그 당시는 혼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 네. 네. 세종시에 있는 것도 가보고 동탄은 지금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쨌건 가보고 그리고 저기 청라에 있는 것도 가보고 다 가봐요. 그리고 광교에 있는 것도 가보고 근데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이 저한테는 최고예요.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 거주 만족도가 그렇게 높으면 사람이 잘 안 떠나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킨텍스에 대한 또 개발도 있고 GTX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GTX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잖아요. 아직 얼마나 빨리 갈지. 그럼 일산 신도시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3기 신도시 발표 나고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세 같은 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가도 사람이 잘 살고 있고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 신도시는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로는요? 저는 왜 투자로 완전 나쁜 지역은 잘 없거든요. 투자로도 일산 신도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는 왜 대답이 어렵냐면 제가 쓰는 전략을 다른 분들이 쓸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제가 외부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거예요. 가서 지금 사면 올라요를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정말 양심 고백을 한다니까요. 저 몰라요. 시세가 오를지 내릴지 전 몰라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건설 자재비나 건축비가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는데 해당 아파트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예를 들어서 10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달콤하고 좋죠. 평생 놀고 있잖아요. 근데 10억이 생기실 건데 30년 후에 드릴게요. 어때요? 30년 후에 드릴게요. 안 달콤한데요? 거 봐요.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10대예요. 그럼 30년 후에 40대니까 오케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50대, 60대세요. 그럼 안 달콤하시지 않아요? 이거예요. 저는 기회비용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비용을 얼마나 빨리 만드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로서 일산 신도시가 올라갈 거냐? 올라가죠. 왜냐면 일산 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만드는 건 거의 어려워요. 이제 그만큼 좋은 신도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 아파트가 낡지 않냐?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정말 한계에 다다르면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어요? 남들 말이야 쉽죠. 리모델링 하면 된다. 어쩌고저쩌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리모델링도 쉽진 않아요. 분담금이나 동의율이나,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 이게 네모냈다가 길어져요. 아파트가 길어지면 중간에 해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은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면 되죠. 왜냐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는 늙겠지만 여러분 그 자연환경, 그리고 그 상권, 그 교육환경이랑 거주민들은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생기면 일산이 막 비어나갈 거다, 다 옮겨갈 거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믿어요. 일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3번 평촌은 뭐 지금도 뭐 평촌은 사실은 뭐 별 걱정 안 하시고 계세요. 오히려 호재가 있고, 3번도 마찬가지인데 중동 분들도 조금 뭐 아리까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장 신도시는 중동 외곽이에요. 그리고 중동 신도시는 제 생각에 많이 커질 수가 없어요.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거기가 아파트 높게 짓기가 어렵고요. 요번에 지금 신도시 정책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을 의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이웃 간에 서로 어울리는, 세대수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약간 공동체를 중시하시는 것 같아서 높이 많이 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동 분들은 아마 대장을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동도 아쉬운 게 일자리, 아, 그렇죠. 그리고 녹지예요. 네, 그래서 중동은 좋죠. 아파트도 많고 상권도 많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아쉬워하세요. 저 중동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중동 사시는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상권이 유흥이 섞여 있고 교육이 약간 약하고요. 그리고 출퇴근이 시로선으로 편리하긴 한데 다소 멀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많이 가시는 데가 어떻게 보면 광명시를 좀 많이 가세요. 광명시 갔다가 좀 돈 모이시면 목동으로 많이 가시고, 목동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정착을 하시고, 아니면 대치동으로 좀 많이 가세요. 이래요. 왜냐? 야, 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딱 말을 해주면. 네, 왜냐면 되게 쉬운 거예요. 여기서 옮겨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얘네가 가격이 다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돈이란 게 그래요. 이렇잖아요. 사람이 돈을 쭉 벌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랜저 타다가 갑자기 나 이제 잘 나가니까 그랜저 귀찮아, 소나타 타야지. 소나타 타고, 소나타 타다가 더 돈 많이 벌고 사업을 번창했어요. 소나타 타다가 잘 나가니까 나 이제 마티즈 타야지. 이렇게 내려가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중동이 그런 면에서 아쉽지만, 신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나는 거주비를 아끼고 싶다거나 싱글이거나. 근데 거주비 아낀단 말도 뭐한 게 중동 상동 엄청 비싸요. 아낀단 말은 이제 아니겠다. 그런 분들 살기 쾌적해요. 그리고 편의시설 잘 돼 있고. 그리고 3번은 그분이 나온 걸로 유명했었는데 한동안, 김연아 선수. 거기 그 피겨스케이터 되게 유명해요. 군포 수리공가 맞나요? 맞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안동 이쪽에 이제 3번이 존재하고 있고, 녹지도 꽤 있고, 그리고 거기 마을 이름들 되게 예뻐요. 어떤 영웅들 이름들 많이 따 있어요. 뭐 주몽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전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고, 3번이 상권이 진짜 좋아요. 3번의 상권은 권리금도 많이 붙어 있고요. 애들 키우면서 살기 되게 좋아요. 거기도 신혼 시작하기 참 좋은데. 그리고 평촌은 이제 아주 교육으로 유명해졌죠. 학원. 네, 그리고 상권도 꽤 유명해졌고요. 살기 좋고, 평촌이 살기 좋다는 거는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면, 평촌에 그 더샵, 스마트시티에 더샵 분양했을 때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초반에.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무슨 말이냐면 새 아파트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 수요가 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인데 새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미분양이야. 그럼 이분들은 그 지역은 거의 세입자가 많으시거나 그 동네에서 굳이 이렇게 집을 갖고 살고 싶지 않으신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와서 어떤 부동산 얘기를 하면 띄우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게 저도 그런 공격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그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주식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도 제 책임이에요. 떨어져도 모든 걸 책임을 질 거예요. 올라도 내 책임, 떨어져도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도시 5군데를 다 본 건가요? 그쵸. 그래서 저는 신도시는 살기 좋다. 1기 신도시는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투자로서도 뭔가 하면 안 된다, 위험한다? 저는 전혀 5군데 전부 다 없다고 봐요. 일산도요. 그럼요. 일산 좋아요. 일산. 저는 일산 계속 갔었고,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사람들이 못 갔던 게 크죠. 일산 살기 얼마나 좋은데요. 일산이 만약에 살기가 싫다면 집을 사셨는데 전세나 월세가 안 빠져야죠. 다 빠지잖아요.